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고시 과목 중 하나인 보건의학관계법규 중에서도 의료법 챕터 개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성인간호학이나 기본간호학에 대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메인 과목이다 보니 조금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범위도 넓고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법규 관련 영상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의료법 챕터를 3편에 걸쳐서 한 주에 하나씩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조금 할 게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항상 중요하니까 챙겨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제2조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의 범위에는 간호사, 조산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5가지가 나오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간호사는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의 진료 보조, 간호교육, 상담, 건강 증진 활동 기획 및 수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및 양호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3인방은 의료와 보건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의 정의와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의료와 조산의업을 하는 곳이 의료기관입니다. 구분은 의원급, 병원급, 조산원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고요. 의원급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의 이 병원 등에서는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병상수의 경우에는 30병상 이상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요양병상 30병상 이상이 필요하겠죠. 단 치과병원은 병상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두는 경우에는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이 필요하며 조산원 같은 경우에는 분만실 겸용으로 입원실 하나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3 종합병원에서는 최소 100병상 이상이 필요한데요. 병상에 따라 2가지로 나눕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7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각각 전속하는 전문의가 필요한데요.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란 게 세트 A와 B를 말합니다. A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 중에 3개가 꼭 포함이 되고요. 4개 다 포함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세트 B에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이렇게 3개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300병상이 초과한다. 이때는 9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각각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9개 이상이란 것은 세트 A 4개, 세트 B 3개,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2개 해서 9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의 4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각각 전속하는 전문의가 필요하고요. 또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 기준으로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을 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시리즈 마지막으로 제3조의 5 전문병원 지정인데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척추 전문병원처럼 특정 진료 과목, 질환 등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요. 또 위탁이 가능합니다. 제4조 다음은 제7조 간호사 면허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전공 대학이나 전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외국 학교를 졸업하여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하시면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6조 조산사 면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또 시행규칙 제3조에 수습 의료기관의 조건과 정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습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월 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생 정원은 월 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8조는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면 의료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형법에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위조문서 등의 행사, 낙태, 의사 등의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를 포함하여 그 외 여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아직 안 끝났거나 집행을 안 받아도 돼 라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료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보다 보니 눈에 익지않은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 피한정 후견인이랑 피성년 후견인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면 피한정 후견인, 계속적으로 쭉 결여가 된다면 피성년 후견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의 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징역과 달리 정력에는 복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력은 한마디로 말해 잡무, 작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결국 사형, 징역, 금고 3가지의 형벌을 뜻합니다. 다음은 제9조 국가시험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시행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또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90일 전까지는 시험 관련 정보들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에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시에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면허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경우에 3년 이내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시킬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시행령 제10조 면허 조건을 보시면, 특정 지역이란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있고요. 특정 업무란 것은 국공립보건의료기관의 업무 및 국공사립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를 말합니다. 이어서 제25조 신고에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1조 신고를 참고하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이하 중앙회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중앙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중앙회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또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보시면, 의료행위란 것은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또 의료인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일정 기간 국내 체류하는 자. 두 번째, 의과, 치과, 한의과 대학에서 전문대학원까지,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외국 의료 원조기관의 의료봉사,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셋째,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인 면허와 국가고시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실제 문맥에 맞게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 말 없이 조건 없이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